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일어서고 걷고 활동하는 것입니다. 신경이 관련됩니다. 관절이 관련됩니다. 근육이 관련됩니다. 뼈가 관련됩니다. 이와 같은데 어느 하나의 기관이라도 이상이 생기면은 보행 기능의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 정형외과에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운동기 증후군입니다. 자,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동기 증후군이란 건 무엇인가요? 자, 운동기 증후군이라는 말, 이 말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일본에서는 굉장히 많이 알려져요. 로코모티브 신드롬. 이것이 바로 운동기 증후군입니다. 운동기 증후군이라는 것은 운동기입니다. 다시 말해 운동기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일어서고 걷고 활동하는 것입니다. 일어서고 걷고 활동하는 데 관련되는 것이 신경이 관련됩니다. 관절이 관련됩니다. 근육이 관련됩니다. 뼈가 관련됩니다. 이와 같은데 어느 하나의 기관이라도 이상이 생기면은 보행 기능의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 정형외과에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운동기 증후군입니다. 자,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외발쓰기를 강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발꿈치 들기를 강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프론트 런지를 강조를 합니다. 이 세 가지 운동을 일본 정형외과에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운동기 증후군을 예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코그니사이즈 운동이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별개입니다. 이것은 코그니사이즈라는 것은 코그니션 플러스 엑서사이즈, 인지기능 플러스 운동, 이것을 합쳐가지고 코그니사이즈 운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코그니사이즈 운동이라는 것은 신체 기능을 높이는 운동하고 인지 기능을 높이는 운동,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시킬 수 있는 운동이 바로 이 코그니사이즈 운동입니다. 이 코그니사이즈 운동은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인지 기능이 저하된 인지증 예방 정책 중에 하나가 일본에서는 치매로 된 사람들보다는 치매 전 단계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마일드 코그니티브 임페어먼트, MCI입니다. 이 MCI를 빨리 발견해서 대책을 세우던 것. 이것이 일본 후생석의 치매 예방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그니사이즈 운동은 지역에서 인지 기능 개선을 위한 운동으로서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코그니사이즈 운동을 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 코그니사이즈 어르신들한테 이 코그니사이즈 운동을 많이 지도를 해본 이 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인지 기능이 조금 저하된 사람, 다시 말해 경도 인지 기능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코그니사이즈 운동을 실시를 했을 때 인지 기능을 평가하는 점수가 향상되고 특히 기억력이 향상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뇌 피질 위축, 경도 인지 기능 장애자들에게 대뇌 피질 위축이 일어났는데 대뇌 피질 위축이 개선되는 이와 같은 효과도 검증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코그니사이즈 운동은 이것은 자기 생활 습관 속에서 수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한 3번 이상 이와 같은 거 하는 것이 아주 효과적이고 그 다음에는 특히 이 코그니사이즈 운동 중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인지 기능을 자극하는 요인하고 신체 기능을 자극하는 요인이 복합적인 이와 같은 운동이기 때문에 꼭 한번 시도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걷기는 노년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걷기 운동에 대해서 그 효과에 대해서는 많은 제가 언급을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 더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걷기 워킹 운동을 함으로써 스트레스 해소되고 혈액순환이 좋아되고 지방 감소에 효과적이고 이와 같은 많은 효과가 알려져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이 걷기 운동만 가지고는 고령기에 건강을 유지하는 데 부족하다.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말씀을 드리게 보게 되면은
실제로 이 워킹을 아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한 6년간 추적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이같이 6년간 추적 조사를 해보니까 악력이 한 12% 정도 저하가 됩니다. 그 다음에 특히 등근력, 이것이 한 25% 정도 감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심폐기능이 한 10% 정도 감소가 됩니다. 열심히 이같이 보행 운동을 했지만 저하된다는 것이 이것이 알려졌어. 걷기 운동 플러스 근력 향상 운동, 이것을 저는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걷기 운동하고 그 다음에 근력 향상 운동, 이것을 같이 실시하는 것이 좋다. 그래도 걷기 운동이 좋다고 고집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걷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낙상 예방이 전문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낙상의 60%는 보행 중에 발생합니다. 낙상의 40%는 걸려서 넘어집니다. 그 다음에 낙상의 20%에서 25%는 평탄한 곳에 넘어집니다. 걷는 거 좋습니다. 걷는 거 좋은데 넘어지지 않는 방법을 습득한 후에 걸으시라는, 이것을 저는 아주 강하게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걷기 운동 어떻게 해야 효과적일까요? 걷기 운동은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효과적인 방법도 많이 제한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인터벌 워킹이라는 걷기 방법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보행 중에 낙상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인터벌 트레이닝을 할 때는 평탄한 곳에, 되도록이면 직선적이고 평탄한 길에서 실시할 것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면 3분 정도 빠르게 걷고 3분 천천히 걷고, 이것을 한 세트로 해가지고 이것을 하루에 한 5번 정도 하게 되면 30분 정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 일주일에 한 4번 이상 실시하는 것이 좀 걷기 운동 효과를 높이는 하나의 방법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저는 이 일본에서 있으면서 지역 고령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에 가서 지도를 할 때 이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평소에 걷는 것보다는 플러스 10cm 보폭을 넓혀서 걷자. 그래서 저는 플러스 10cm 워킹, 이 말은 처음 들어보시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 운동을 굉장히 많이 했죠. 왜 그런가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나이가 많아질수록 보폭이 좁아진다고 말씀드립니다. 보폭이 좁아지는 것은 인지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으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낙상 위험성을 높인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폭을, 지금 있는 보폭에서 자기 주먹 하나, 자기 주먹이 되면 거의 한 10c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보폭을 넓혀서 걸음으로써 장요근이라든지 하태 3두근, 대퇴 4두근이 굉장히 발달이 됩니다. 우리 인간은 아주 특이한 겁니다. 이렇게 보폭을 넓혀서 걷다가 한 3분이나 이 정도 걷게 되면 자연스럽게 또 원래 보폭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의식을 해서 다시 한번 보폭을 넓혀서 걷는, 이렇게 함으로써 그 에너지 소비량이 많아진다는 것도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플러스 10cm 워킹을 함으로써 혈당치가 줄어든다는 것도 제가 검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플러스 10cm 워킹, 이것을 한번 실천해 주실 것을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헬스장에 가지 않고도 제대로 운동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 보통 운동 효과를 효과적으로 내기 위해서는 헬스장 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렇지만 자기 의지만 있으면,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의지만 강하다면은 헬스장 가지 않고도 충분히 헬스장 가는 효과를 낼 수 있는 이와 같은 운동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시간도 있고 해가지고 5가지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대퇴사두근을 강화시키는 운동. 근데 한쪽 발에 다리를 옆으로 벌려가지고 체중을 왼발에서 오른발로 이렇게 천천히 이동시키는 이 운동. 이 운동은 제가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아침 치솔질 할 때, 아침 저녁으로 치솔질 할 때 무릎을 굽혀서, 의자에 앉는 것이 무릎을 굽혀서 체중을 왼쪽으로 이동했다가 오른쪽으로 이동했다가 양치질을 하게 되면은 구강 상태도 좋아지고 대퇴사두근도 강화되는 이와 같은
훈련이기 때문에 꼭 이것을 하나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태사두근. 하태사두근 이것은 뭐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종아리를 들어 올리면서 체스트 프레스 같은 운동. 그 종아리만 발 뒤꿈치만 들어 올리는 거죠.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리면서 풀 다운 체스트 프레스 하는 식으로. 이 방법은 구체적으로 이 책에서 제가 소개를 해 두었습니다. 이 운동도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장요근을 강화시키는 운동. 의자에 앉아서 양 무릎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리고 들어 올렸다가 내리고 하는 이 같은 운동.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전근을 강화시키는 운동. 이것은 무릎 사이에 조그만 스펀지 볼이라든지 안 그러면 집에서 하실 때는 목욕타올 둥글게 말아가지고 목욕타올을 그 무릎 사이에 끼워서도 충분히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그 화장실 자주 가시는 분들 빈뇨가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이걸 강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이 요실금 개선을 위한 그 프로그램도 아주 많이 실수를 했습니다. 요실금 예방 프로그램에서 들어가 있는 운동이 바로 이 운동입니다. 화장실 자주 가시는 분은 자기 집에서 자주 앉으실 때 목욕타월을 둥글게 만들든지 아니면 공이라든지 안 그러면 쿠션도 좋습니다. 이것을 옆에 두었다가 앉으시면은 무릎 사이에 이것을 끼워서 조였다 풀었다 조였다 풀었다 이와 같이 활용을 하시면 요실금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고무밴드. 요거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만 고무밴드를 사용해서 이것은 척추 기립근을 강화시키는 이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사람 자세를 보면 그 사람 건강 상태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을 어떤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무밴드를 이 책에서도 손을 해두었습니다. 뒤로 감아가지고 위로 폈다가 내렸다가 폈다가 내렸다 하는 이 운동을 하게 되면은 척추 기립근이 강화돼서 자세 유지에 아주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5가지 체조를